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이게 이제 제가 정청래 본인도 문제인데 정청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큰 문제다.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개장수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정청래 측근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김어준은 뭐 당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을 몇 사람 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한 명이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측근 정도가 아니라 정청래의 브레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현아님, 예. 얼마 전까지 시사타파 시청하다가 충청권에서 청래가 이겼다고 좋아하길래 BPA로 전국이 난리인데 당대표 강행이 맞는지 개인적으로 화를 좀 낸다고 글을 남겼더니 운영자가 그런 말하면 오해받는다고 요상한 답변하길래 열받아서 나왔는데 채널TV 보고 진짜 이유를 알았네요. 지금까지 이잼통 팔면서 청래를 당대표로 밀고 있었다라는 걸. 아, 잘 오셨어요.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예, 오늘 그 미키루크라는 사람들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청래의 이제 최측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미키루크라는 사람, 이 노사모 이상호 맞습니다. 예, 유명 인물이에요. 그 사하 지역위원장을 했죠. 부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까지 했고 노사모를 이끌었던 노사모 초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청래의 저는 브레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몇몇 오늘도 정청래의 친구들, 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오늘 친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정청래 지지자 한 사람을 더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선증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그랬어. 당선증 보관하고 이재명 대통령 박찬 뭐잖아. 당선증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명심이 나다. 대통령 안에서 하지 말라 그래. 118을 자기가 가서 가져온 거지. 신발도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118대 되니까 이재명이 명심이다. 기가 막혀. 이재명 대통령 잘 들었어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기 때문에 후보에 어떤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 뭐가 이재명 명심이 박찬대 떠들어. 박찬대 818 당선증 가지고 있다고 박찬대 당신 명심이야. 당선증을 가지고 있다고 명심이 박찬대. 잠깐 아니마 박찬대. 기가 막히는 것이야. 당선증 을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명심이 내가 하도 말 같은 소리야.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박찬대고 명심은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정청래인데 대통령의 마음은 혹시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저한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보라. 중증권 온라인 오늘 결과를 잘 보라.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보고 알 것이다. 자,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저 무슨 뭐 우산을 들고 저렇게 위협을 하고, 아니 그 명심팔이는 저는 이게 참 내로남불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명심팔이를 먼저 한 거는 이제 정청래예요.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뭐 있는 사실을 얘기를 했지 무슨 명심팔이를 하고 다녔습니까? 예? 지금도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박찬대 후보 그 강선호 의원 사퇴 문제, 예,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인데. 그걸 무슨 박찬대 후보가 마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저런 주장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너무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저는 그냥 단지 뭐 박찬대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뭐 저런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지금 정청래 후보하고 악수를 하고 저는 이게 더 놀랍더라고. 가까이 나란히 서서 가요. 나란히 서 있어. 이 정도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 정도를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자, 이게 제가
영상이 안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소음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카롱이라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어준 커뮤니티 그 딴지일보죠. 딴지일보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정청래 후보하고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입니다. 아들 마카롱 딴게이에게 마카롱 딴게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이분이 꽤 유명 인사더라고요. 김어준 그 털봉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개장수급 유명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들 마카롱 딴게이에게라고 글을 썼고 여기 아이디가 정청래라고 나오죠. 조회수가 무려 11,000회가 돼요.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 맞다나 아부지다. 어젯밤 꿈에 네가 나타났단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아부지는 네 친구들과 선후배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그동안 너무 적조했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버지는 무탈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거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이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분을 제가 딱 지목을 해서 잘산이즈님, 잘산이즈님을 지목해서 잘산이즘 내 아들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이런 글을 최한욱 TV 커뮤니티에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잘산이즘이라는 분이 최평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이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최평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정청래가 직접 딴지일보 게시판에 그 특정 유저의 닉네임을 지칭을 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김어준 시청자들, 김어준 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청래의 아들인 거야. 그죠? 마카롱 딴게이라는 사람은 정청래의 아들이잖아. 정청래와 한 몸인 거잖아. 정청래와 가족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사람이 딴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쭉 보니까 이거 너무 이상해. 정청래가 아들이라고 하는 마카롱 딴게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카롱 땡땡이님과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선언, 부산 민주공원. 이게 부산 민주공원에서 조국이 창당 선언을 하는데, 자 여기 얼굴을 이분은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조국 바로 옆에 요 까맣게 얼굴이 가려진 사람이 정청래의 아들 마카롱 딴게이라는 사람이야. 이러니 제가 문조털레라고 하는 거예요. 문조털레라고. 정청래의 아들이 왜 조국 옆에 있습니까? 정청래의 아들이 왜 조국 옆에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과거에 쓴 글들을, 과거에 쓴 글이에요. 딴지일보 게시판에 과거에 쓴 글입니다. 2018년 7월 22일에 썼던 글이네요. 안희정 아침 대바람부터 출당시키더니 이재명 제명은 언제 하나요? 이걸 보고 있는 내가 제명에 못 살 듯.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은 명팔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명팔이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아들이 이재명 제명은 언제 하나요? 이걸 못 보고 있는 내가 제명에 못 살 듯. 이런 글을 과거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아. 뭐 박찬대가 수박이라고? 야, 이번 니들이 수박이잖아. 차기는 이낙연으로 간다. 2018년 3월 6일에 쓴 글이래요. 가벼운 사람들의 말로는 언론에 취약해서 한 방에 훅 갑니다. 묵직하고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잡음 없이 대동단결을 유비할 수 있습니다. 잡음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더 취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결속 후 대동단결 후 선거전을 치러야 됩니다. 차기는 이낙연으로 간다. 이낙연이 또 나오네? 이것도 보실까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일부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과거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 과거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선거 단 하나의 해결책. 민주당 후보 사퇴 및 재공천. 이거 말고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음. 2018년 5월 14일. 이건 언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전해철을 꺾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 선출된 직후에 쓴 글이에요. 경기도지사 선거의 단 하나의 해결책. 민주당 후보 사퇴. 이재명 사퇴하고 재공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과거에 뭐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기도 싫다? 예.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 아들도 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복마전. 시발 누가 더 적 같은지 내기하는 시합인 줄. 선관위에서는 저런 것들 후보 등록시키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고 쪽팔림. 이거 누굴 얘기한 거냐면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더 적 같은지 내기하는 시합이다. 근데 지금 딴지 게시판에 가면은요, 야, 힘차게 명팔이 하고 있어. 예? 힘차게 명팔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그 청래당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확인이 돼요. 예, 정청래의 아들인데 이거 뭐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복잡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만 지난 과거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최근에 쓴 글이에요. 날조를 이런 식으로 하네요. 두 번째 사진 23일, 첫 번째 사진은 25일. 날짜 뒤바꿔 박찬대 악마화를 하네요. 이런 글을 뽐뿌를 비롯 퍼뜨리니 문제죠. 적어도 확인 사살은 해야죠. 네거티브도 정도껏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박찬대 후보 지금 네거티브가 대단히 심합니다. 예. 검증이 아니라 그건 네거티브예요. 얘네들이 하는 건. 왜 네거티브냐면은 날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야. 이거는 네거티브예요. 그게 제가 하면 검증, 털빠들이 하면 네거티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있는 사실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하잖아. 이걸 뭐 제가 지금 날조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캡처만 한 거지. 근데 쟤네들은 없는 걸 만들어내. 그 없는 걸 만들어낸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내일 더 집중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직 뭐 증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박찬대 후보의 전화번호를 노출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딴지 게시판에 제가 본 겁니다. 7월 24일 목요일 이러면서 정청래가 막 저기를 하고 있는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내주고 밑에다 수해 때문에 선거 연기하자는 사람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추접한 밑바닥까지 보여주시려거든 선거 완주하십시오.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자전 사퇴하고요. 박찬대 후보에게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해 걱정하시더니 여의도에 물난리가 났나 봅니다. 개파 정치 하시니 좋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박찬대 후보에게. 그랬더니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정청래 후보 지지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100% 조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후보는 저도 몇 번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요. 아니 저는 박찬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이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4,000분이나 들어와 있는데 4,000명의 시청자들에게 박찬대 후보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박찬대 후보한테 문자를 보내도요 답을 안 해요. 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답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요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박찬대 후보한테. 그저껜가 이 문자, 이 사진을 제가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찬대 후보한테. 보내드리고,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문의를 했어요. 아니, 그럼 좀 답을 하면 되잖아. 사실이 아니라든지, 사실이라든지, 뭐 왜곡이 됐다든지, 뭐 내용이 잘렸다든지, 뭔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박찬대 후보님도. 근데 이게 맞아요. 답을 일일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답을 안 하셔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답을 안 할 걸 알면서. 왜 물어봤느냐? 자, 답을 하지 않거든.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까요? 답을 안 해요. 아니, 핵심 지지자가 문자를 보내는데도 답을 안 하는 분이,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예. 자,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보이실래나? 예, 여기 7월 26일.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제가 요걸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런 문자가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예? 사실일까요? 라고 여기 안 보이실 거야, 그죠? 대충 그런데 뭐 아시겠죠, 그죠? 위에 뭐 박찬대라고는 보이잖아. 이건 제가 전화번호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답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의원들이. 여러분들 뭐 의원들한테 막 문자 보내는데 왜 답이 없다 막 이런 거 가지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몇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답을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화내면 안 돼. 100% 저는 이게 조작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어떤 이제 그 딴지, 그죠? 예. 딴지 유저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네거티브도 정도껏 해라. 이런 거는 네거티브인 거예요. 정도껏 해라. 그러니까 밑에 그 마카롱 땅게이라는 사람이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조작된 날조를 역으로 당하는 느낌 이제야 아시겠어요? 오늘 돈 사진이라 일부러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박찬대 측에서 돌리는 조작된 마타데오를 보는 정청래 지지자들의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예,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걸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브레인이 누구일까? 예? 정청래의 정치적 아버지. 정청래의 아들은 보셨고, 정청래의 정치적 아버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정청래를 그 여의도에, 예, 꽂아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키 루크예요. 자, 공교롭게도 과거에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안 간 이유는 여러 번 아니고 한두 번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 부른 것은 노사모에서 어쨌든 엄청난 역할을 하고 희망대의 저금통도 이 친구 작품이에요. 노란 손수건 이런 거 이 친구가 다니면서 2달간 트럭 몰고 다니면서 희망대의 저금통을 모았거든요. 속도 위반으로 360만 원인가 벌금까지 내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짧게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마운 일을 한 게 없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고마우면 당신에게 내가 고맙다고 하지 왜 당신께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안 들어갔대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가냐. 그런 생각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실력을 본 거예요.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왜 노무현 대통령 안 봤냐 이러길래 제가 사실은 좀 폼 잡고 싶었어. 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고맙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 뭐 있노. 내가 세상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게 팩트였고 사실은 전화할 때는 좀 삐졌어. 전화를 내가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무슨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24시간 계속 특집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그런 거 있어. 마음이 살짝 나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뭘 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좋아하던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을 키워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뭔가 약간 섭섭해지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린 것 같더라고. 그렇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멀리 가본 저 멀리 가버렸고 뭐 1년 전, 한 1년 6개월 전만 해도 내 주변에서는 노무현이가 무슨 대통령 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미 나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원한 마음이 확 올라와 오더라고요. 솔직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예, 그 다음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진술이 나와요. 정청래가 그 미키루크 이상호 씨예요. 예, 이상호 씨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 이상호 씨와 정청래 후보가 오랫동안 동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청래가 당시 친노의 핵심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저분이 이제 양말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노사모에 참여를 하게 돼서 뭐 민주당에서는 나름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선거의 귀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매우 가까워요. 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 영상은 이제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자, 저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정청래 후보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한 증거는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저 그룹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 그룹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유사 계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어준, 미키루크, 정청래, 예, 여기가 노사모 중에 한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한 계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친문 진영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예. 그 첫 번째 사고가 뭐였냐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은 예,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게 나옵니다. 문 퍼펙트 극찬 노사모 미키루크 라임 돈 받은 이상호 실형. 예. 부산 쪽에서 조경태랑 붙었었어요. 총선 때. 졌죠. 근데 라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고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 맡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된다.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이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 본인이고 김봉현이 동생 회사의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단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양말 제가 사업을 하다가 양말 공장을 하다가 양말 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노사모에 관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아예 전업 정치인이 된 경우인데 정청래랑 또 비슷하죠. 뭘 팔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저쪽에 김어준은 그 뭡니까 성기구 팔다가 예 저렇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상호 미키루크 씨는 양말 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애들 패다가 판 게 아니고 애를 팼나? 아무튼 학원 하다가 사업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카롱 단계이라는 사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마카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카롱을 팔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명 있잖아요. 예? 바로 이 사람. 아까 그 어떤 분이죠? 그 시사타파 보시다가 예, 최한욱 TV로 전향해 하셨다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 예? 예. 이종훈이 시사타파가 어떤 데인지 이거 예전에 보여드린 건데 제가 성함을 까먹었네. 예, 그분을 위해서 시사타파에 얼마 전까지 있다가 오신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이제 정청래와 호영호제하는 사이죠. 정청래 동생. 예? 저는 이재명 여러분들보다 더 싫어해요. 뭔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이 당대표 중요한 이 선거가 이재명이라는 깜도 안
되는 정치인이 끼어서 이재명이라는 깜도 안 되는 정치인이 끼어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찜 묻었냐 아니냐, 찜 묻었냐 아니냐,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재명과 인사만 해도 찜 묻었다, 또 찜 묻었다. 이재명이라는 깜도 안 되는 정치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깟 이재명 갖고 지금 사퇴하라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의 등치를 키워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등치만 키워주고 쫓아낸 꼴이 되면 오히려 더 한층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뭐하러 체급을 키워줘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게 완전 저 조중동 프레임에 말려갖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애가 끌어들여갖고 완전 개판이 돼버렸거든, 지금. 지금. 한때 이재명을 지지하고,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에게 열광했던 게 제 스스로가 참 후회되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이라는 깜도 안 되는 인간이 개입돼갖고 이 선거를 더럽히고 지지자들이 내분을 일으키는 선거가 되면 안 돼요. 저도 분명하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해경군 저는 김부선 문제 신경도 안 써요. 무슨 조폭 연루설? 그럼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해경군 김씨의 트윗과 맞장구 치는 이재명을 상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여러분들보다 더 싫어해요. 무슨 명분으로 지금 쫓아낼 건데.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괜히 당하지 말고. 이재명을 누가 보호를 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누가 이재명을 보호하는데 도대체. 왜 모든 선거에 왜 이해찬을 까고 싶으면 딴 걸로 까? 허구한 이재명 끌어들여갖고 까지 말고 왜 이 선거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가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여러분들보다 더 싫어해요. 뭘 너무 많이 나가. 뭔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네,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그 정청래 동생, 예, 동생이에요. 이종원, 시사타파라는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흔히 이제 개장수라고 하지. 예, 이종원입니다. 근데 희한하잖아, 이게 너무. 그 아까 마카롱 딴게이, 지금 정청래 밀고 있는데, 김어준의 아주 뭐 신복이고, 또 조국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고. 근데 과거를 보니까 이재명을 악마화하다 못해, 예? 민주당 뭐 대선 후보 제명을 시켜라. 대선 후보가 아니죠.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청래 아들이죠. 예,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동생 이종원이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여러분 다 우연입니까? 다 그 주변 사람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왜 정청래 주변에 정청래 측근들은 다 이러냐고. 다 이 모양이냐고. 그리고 아까 정청래가 친명 인양하지만 저 사람이 그 이상호가 정청래를 키워줬다.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정청래의 아버지는 미키루크고, 예, 이게 이제 가족 계보도입니다. 정청래의 정치적 아버지는 미키루크. 정청래의 동생은 개장수 이종원. 그러면 정청래의 아들은 마카롱 딴게이. 이게 왜 가족이 다 이러냐고. 아니 정청래 후보도 부인을 못했잖아. 이상호 씨가 그 김어준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정청래가 찾아와가지고 정치하고 싶다고, 정치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탄도리, 예, 탄핵 때 2004년이죠. 2004년에 금배치 단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그리고 왜 다 뭘 팔아 그렇게? 그 희한하죠? 다 뭘 파는 사람들이야. 이상호 씨는 미키루크 씨는 양말 팔았다고 그랬죠. 예, 김어준 씨는 성기구 팔았잖아. 예? 그 다음에 마카롱 씨는 마카롱 파나 봐요. 마카롱 파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마카롱 딴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종원은 개 팔잖아요. 개장수니까.
그런데 친명이라고 어디서 약을 팔아? 예, 아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있어서 그 이상호 씨, 미키루크 씨와 그 정청래 함께 이제 출연했던 다스베이더 영상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 요 뒤에 여기 아빠구나, 여기. 그래서 이 사진이 CNN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이 광주 1위가 사실 대통령 만든 거죠, 사실은. 네. 그날에. 근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당선되고 났더니 막 왠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유시민 당시 개혁당인가요? 예. 유시민 씨를 싫어했잖아, 그때. 저는 유시민을 사실은 저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왜 싫어했다고 저를 알고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나는 좋아했는데. 나는 좋아했는데 네. 나를 인정해주지를 않아. 그러면서 저는 미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살갑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표정부터. 아니 진짜 사연이 있는데 네.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부산에서는 그래도 미키가 활동을 해야 네, 뭐 움직인다. 된다. 네. 뭐 이래서 이제 절 보고 뭐 중앙이 뭐 한 자리를 이제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가 그 유시민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 거기에 뭐 상임모를 맡게 됐다 네. 하면서 이제 이래 좀 광을 팔았어요. 네. 광을 팔았는데 갑자기 유시민 대표를 차를 태워줬던 친구가 오는데 유시민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 보고 미키 형은 뭐 상임중앙위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 상했어. 그래?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이더라고. 예. 형은 몸빵이라서 안 된대요. 몸빵이라서. 그 몸만 쓰는 놈이다. 대학도 안 나오고. 아니 그랬다는 거야. 근데 유시민은 가만 안 둔다. 원래는 좋아했는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미키루크가 움직여야 경선장을 달굴 수 있었고, 실제로 미키루크가 수천 명을 지금 움직이고 경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시민은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양반 자체가 원래 살갑지가 않아요. 원래 표정부터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티꺼워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봉주 의원도 싫어했고 정청래 의원도 싫어했었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뭐 토론하라 하면 토론 안 되죠. 선거를 붙으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선거를 붙으면. 자신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이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부산 지역에 여러 명이 됐잖아요. 대구도 되고.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숨은 역할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어요. 꼭 숨지는 않았어요. 역할 좀. 아니 뭐 팩트니까 제가 자랑하는 걸 조금 좀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아니 그 뭐 대통령께서 뭐 그런 편 잘 안 쓰는데 전화가 왔어. 퍼펙터 미키 씨 완전 퍼펙터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퍼펙트.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키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랑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훗날 이런 이제 되치기를 당할 줄은 뭐 저 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여러분 이게 좀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하고 왜 정청래하고 싸움이 났는지 과거에 이제 정청래가 또 유시민 작가를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시민 작가도 정청래를 저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와 미키루크라는 사람을 싫어했다라는 거야. 유시민 작가는 뭐 싫어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몸빵이라 싫어한다. 그러니까 몸 쓰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행동대장인 거예요. 행동대장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하고 토론을 하면 자기가 이길 수는 없는데 선거를 하면 이긴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인 겁니다. 선거 때 이러저러한 작전을 하는. 똥파리에 제가 볼 때는 시조새? 그래서 제가 지금 의혹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네거티브가 심각해지는데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선우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강선우 사퇴를 했을 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판세가 바뀔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한욱이 한 명 있었죠. 예, 판 바뀌었다 이제. 저 미키루크 씨 정도면 그런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히 네거티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짠 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낮다 이겁니다. 누군가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이 미키루크 씨가 과연 정청래 캠프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몰라 확실히는. 근데 제보를 받은 내용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정청래 캠프에. 이게 친명입니까?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총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거의 신. 이상호 씨의 별명이 이거예요. 선거의 신 이상호. 강제추행 집유 중 정봉주 캠프 합류. 야, 다 딸려 나와, 다 딸려 나와. 다 딸려 나옵니다. 선거의 신 이상호가 정봉주 캠프에 합류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패밀리야, 여러분. 얘네들이 김어준, 이상호, 이종원, 마카롱, 정청래, 정봉주 이게 다 패밀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이 웃깁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여기 야권 관계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 캠프에 이 씨가 조직을 총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통으로 투입이 됐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라임 사건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 후 옥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분이 있습니다. 자, 그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정봉주도 참 입이 문제죠.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 본인이 그러니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 조직의 신이자 선거의 신이 우리 캠프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확인을 해줬어요. 이 선거의 신이라는 별칭은 요 이상호 씨, 미키루크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하고 있다. 이분이 광역지자체장 선거, 자 누구겠습니까? 김경수예요. 당대표 선거, 대선 말고 국회의원 선거에 와 있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선 당대표 선거, 광역지자체장 선거를 다 뛰어본 프로 중에 프로지.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자, 유명해요. 여러분 다 노란 손수건, 희망돼지 저금통, 노사모를 흥행시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고, 노사모 회원들은 당시에 전설의 조직의 귀재, 선동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동의 달인. 느낌 쫙 오죠? 느낌 옵니다. 요 뒤에 이제 정동영 캠프에도 합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기는. 잠시 있었어. 성남시장 이제 출마했을 때. 잠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이 성추행 사건, 이게 재밌어요. 자, 교도소 내 성추행 사건. 그 이상호 씨가 감옥에서 2, 3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고, 2020년에 구속되어 2020년 초에 출소를 했는데, 수감 중이던 2021년 여름에 구치소 내에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신고를 해서 검찰까지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최종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고 법정 구속됐다. 교도소에서 이게 성추행은 여러분 좀 그렇잖아, 그죠? 교도소는 혼숙이 안 돼요. 참 이게 제가 이게
참 정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입에 닿기 민망한 얘기를 할 때가 요즘 너무 많아. 예, 입에 닿기 민망한. 전 뭐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의혹이에요. 저분이 정청래 캠프에 지금 합류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상당한 저는 그 의혹이 드네. 정청래 캠프에 합류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선거판을 뭔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정청래 후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호 씨는 정청래의 양정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의 양정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1등 공신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의 민주당을 주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민주당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당나라 부대인데? 당나라 군대가 돼버렸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